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용사 2급 2023년 공개3 미래컴퓨터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표입니다. 1번 12월 4일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다음과 같이 잘못 처리한 것으로 밝혀지다. 예, 보니까 2월 4일날 우리 전표를 입력하면 되고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네요. 이 원인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이 언제 있어서며 이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남았을 때인지 부족했을 때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여기 있네요. 안 보여서.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 엔터 141번이네요. 엔터. 자,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달에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더블 클릭 따다. 자, 11월 30일인데요. 또 따다. 자, 확인했더니 출금이네요. 돈이 나갔단 말이죠. 대변이 현금입니다. 즉 현금이 부족했었네요. 자,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인데요. 차변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정산될 때는 반대변에 옴으로써 정산이 되죠. 예, 따라서 대변은 무조건 현금 과부족 35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신비 25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부족한 통신비는 얼마가 될까요? 20만원이 되겠죠. 이거 25만원으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중에 통신비가 25만원이 발생했는데 5만원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20만원이 잘못 입력되었죠.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다음 영업부 직원 회식비네요. 우리 회사 직원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15만원의 장부 기장이 누락되었다. 자, 15만원 기장이 누락되었단 말은 장부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네요. 자, 그래서 키워드입니다. 현금 과부족이 나왔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 과부족 금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조회했더니 차변이 현금 과부족 35만원이 확인이 되었고요. 대변으로 옴으로써 정산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현금 과부족 정산입니다. 반대변으로 입력하여 상계 처리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변은 끝이 났고요. 차변 통신비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 20만원입니다. 왜? 25만원이 발생했는데 5만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액은 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15만원은 뭐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대변과 차변 금액이 같고요.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12월 4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04일 차변 3번 통신비죠. 통신. 자, 이렇게 계정 과목 코드가 여러 개 나오면 우리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14번 통신비. 금액은 200불. 또 차변 3번 복리후생비죠. 얼마? 150불. 대변 4번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금액은 350불.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크스가 여기에 있어야 되며 날짜, 차변, 복리후생비, 통신비, 대변, 현금 과부족, 거래처 거는 거 없었고요. 금액 35만원씩 문제가 없네요.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차변, 대변 자리를 잘못 적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12월 10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우수전자 주 발행의 잔여주식 2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매도 수수료, 매각 수수료
18,000원을 제외한 대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자, 먼저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하나, 107번이죠. 두 번째, 주식 매도 수수료 처리입니다. 자, 이게 18,000원을 제외했습니다. 자,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원칙이 살포, 팔포, 살 때도 포함하고 팔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살다 팔포예요. 살 때는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따라줬고 팔 때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도니까 18,000원을 이익을 받더라면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 빼고 손해를 받더라면 처분 손실에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단기 시세차익 목적, 즉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장부가액을 확인해야 돼요. 종계등 원장에서 조회를 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이네요. 국민은행을 꼭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종계등 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7번이죠. 107번 안하고 단기손익만 치겠습니다. 자, 107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죠? 확인 엔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월달에 600만원치를 구입을 했고요. 11월달에 36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240만원. 즉 지금 우리 회사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얼마다? 240만원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들 얼마에 팔았습니까? 200주 15,000원에 팔았네요. 곱하기 200주를 하면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 다 받은 것도 아니죠. 18,000원 빼고 받았습니다. 계산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장부가액은 얼마다? 240만원. 240만원. 그리고 우리 매각 금액은 얼마다? 300만원인데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18,000원을 빼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수수료 처리입니다. 살 때는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따로 회계 처리, 즉 다시 말해서 수수료 비용으로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살 때는. 팔 때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서 가산 또는 차감하여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수료 비용 적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수수료 처리는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한다. 그래서 살다 팔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져볼게요. 장부가액이 240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15,000원인데 몇 주였습니까? 200주. 300만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매각수수료 18,000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금되는 금액은 300만원에서 18,000원을 뺐더니 298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이익금액은 298만 2천원에서 장부가액이 얼마다? 나는 24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랬더니 58만 2천원의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이 매각 수수료는 따로 표시한다 하지 않는다?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12월 10일날 입력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얼마? 240만원. 자, 보통예금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298만 2천원. 돈의 차이가 나죠. 얼마? 58만 2천원. 팔아서 이익 받기 때문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차변 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안 걸면 0점이에요. 금액은 2982불. 자, 다음 대변 4번 107번이죠.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스페이스 여기서 엔터 치면 국민은행이 묻어 놓습니다. 묻어 나오니까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엔터 2400불. 대변 4번 단기 엔터. 자, 처분이익입니다. 906번이죠. 처분이익 선택해 주시고 확인. 금액은 얼마? 582불. 엔터. 자, 확인. 12월 10일. 차변 보통예금 거래처 298만 2천원 맞고요. 대변 107번 그리고 대변 906번 처분이익 맞고요. 금액도 다 맞습니다.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3번 12월 14일 상공주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계약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날짜는 12월 4일이고요. 내용은 상공주고 출금액은 얼마다? 200만원. 입금액은 없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선급금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인데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거 선급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형자산의 구입 또는 증축과 관련이 있는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됩니다. 지금 건물 증축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특히 이 부분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무엇이 된다?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증축하려고 계약금 주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건설 중인 자산인데 선급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선급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출발입니다. 먼저 보통예금에서 출금이 되었죠. 200만원.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200만원. 크게 문제가 없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상공. 보통예금은 어디에서 됐어요? 국민은행 나와 있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14일 차변 3번 건설 중인 자산 누구? 상공. 금액은 2뿔뿔. 대변 4번 보통예금 국민이죠. 국민 은행 2뿔뿔. 엔터. 자, 날짜 확인. 차변 대변 맞고요. 거래처 맞고요. 금액 확인. 예, 크게 문제없네요. 건설 중인 자산 이 계정 과목 아주 유용하게 잘 출제됩니다.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12월 17일 매출처. 우리가 상품을 파는 회사가 매출처가 되겠죠. 영산주의 발행 약소금 엄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발행일 2023년 9월 요렇게 나와 있고요. 1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에 돈 들어온 내용이네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외상대금 플러스 받다네요. 지금은 외상대금 여기에 오해가 있네요. 잘못했습니다. 어떤 게 되겠다? 약소금이죠. 약소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꿔주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상품을 팔고 받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죠. 요거 죄송합니다. 자, 약속어음이네요. 종이어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바 이렇게 글자가 있기 때문에 종이어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 된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원본호 이런 거 나와 있죠. F3을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발행일이 9월 17일이죠. 9월 17일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9월 17일 날 우리가 일반 전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9월 17일. 자, 없을 수도 있지만 있겠죠. 자, 받을음이 있습니다. 자, 받을음이 있고요. 영산이 발행했고요. 이렇게 1000만원짜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무엇? 당좌 예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받을음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죠. 감소했습니다. 대변. 자,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당좌 예금은 뭐다? 기업은행. 그리고 받을음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영산이가 발행했죠. 자, 요거는 제가 실수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7일. 차변 3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이 되겠죠. 기업은행 금액은 10불불. 대변 4번 받을음이죠. 누구? 영산입니다. 금액은 10불불. 예,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무슨 키를 이용한다더라? 받을음 찍고 F3. 자,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거 하나씩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기에 받았죠. 그래서 만기는 4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번호는 꼭 F2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1000만원짜리가 요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9월 17일 거 받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원번호를 확인하셔도 돼요. 확인 선택 다시 F2 선택하고 선택. 다음 자수 타수 없고요. 요게 색상이 회색으로 된 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남겨두면 됩니다. 됐고 흰색은 다 확인하셔야 돼요. 할인한 거 아니죠. 자, 지점 안 나와 있었습니다. 할인율 없고 직업 거래처 아닙니다. 직업 거래처는 배서 양도할 때 쓰이죠. 예, 되었네요. 자, 이렇게 엔터 다 넘어가면 됩니다. 클스는 항상 어디에 위치시켰을 때 입력이 완벽하게 끝난 거다. 여기에 멈추었을 때 입력이 완벽하게 끝이란 겁니다. 5번 12월 26일 12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네요. 자, 몽땅 현금이고요. 현금 184만원 나갔습니다. 따라서 대변이 현금 184만원. 크게 문제없고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 기부금이 되겠죠. 34만원. 신문 광고네요. 우리 회계에서 광고라는 글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죠. 광고 선전비 150만원. 예,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입력할게요. 12월 26일 차변 3번 기부. 저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 코드는 잘 몰라요. 얼마? 340불. 자랑은 아닙니다. 또 차변 3번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우리 800번 때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금액은 1500불. 대변 현금이죠. 자주 쓰는 것은 계정 과목 코드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840불 엔터. 자, 크스가 여기에 떨어졌는지 확인하고요. 12월 6일 차변 기부건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들 맞고요. 금액 그리고 현금 예, 아무 문제 없네요. 자, 결산입니다. 자, 먼저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원이다. 자, 소모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죠. 소모품도 있고 소모품 B도 있습니다. 반드시
종계정 원장 또는 합계자력산표에서 소모품 계정과 소모품 비계정 과목의 금액을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급 시점에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산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종계정 원장에서 하면 되겠네요. 소모품 172번이죠. 172번. 엔터. 자, 요거 물음표 누르셔서 하셔도 돼요. 보니까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자, 여러 번 샀네요. 여러 번 샀고 총액은 얼마다? 소모품은 기중에 143만원치를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소모품 비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모품 비 830번. 예, 맞네요. 엔터. 없죠? 사실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둘 다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랬으니 지금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소모품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시험 치시면 소모품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소모품과 소모품 비가 됩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143만원이었어요. 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소모품 자산을 줄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된다? 사용금액, 없어진 금액이 됩니다. 지금 143만원치 구입을 했는데 20만원치가 없어졌으니까 20만원 남았으니까 123만원이 없어졌네요. 대변이 소모품 123만원, 차변은 소모품 비 123만원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에 소모품 비 143만원이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때는 미사용 소모품이 증가됩니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돼요. 금액은 미사용액이 됩니다. 만약에 조회했더니 소모품 비 143만원이었더라면 차변 소모품, 차변이 소모품이 됩니다. 되고 금액은 얼마다? 미사용금액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모품 143만원 자산입니다. 소모품 사용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143만원 빼기 20만원이 남았다 그랬죠. 없어진 금액은 123만원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 금액은 123만원. 차변은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입니다. 차변 대변 자리는 항상 소모품으로 가지고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금액은 123만원.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결산은 항상 무조건입니다. 12월 31일이에요. 1일입니다. 수동분계는 차변, 소모품이죠. 소모품 B, 얼마? 123뿔, 1230뿔이죠. 뿔. 잘못했네요. 자, 1230뿔. 대변 4번, 소모품 172번이죠. 얼마? 1230뿔. 엔터.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날짜 맞고요. 차변 830번, 소모품 B. 대변 소모품. 금액 맞네요. 자,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제가 이렇게 꼭 확인하는 이유는 입력 과정에서 틀려버리면 나중에 조회하는 문제도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 문제도 틀리고 조회 결과값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 승급분을 계산하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오랄 계산에 의한다. 자, 반드시 종계정 원장에 또는 합계잔액 산표에서 보험료 계정과 지급할 때, 보험료 계정이란 말은 지급할 때 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승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산이죠. 그래서 꼭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지급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산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종계정 원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소모품 821번. 아, 맞네요. 있네요.
얼마입니까? 보험료 821번 96만 원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선급 비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급 비용 없죠. 지급 시점에 무엇으로 처리했다? 821번 보험료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내용을 볼게요. 96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몇 월 달에? 8월 달에.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다. 자, 보험료 나와 있죠. 8월 1일 날 지급했습니다. 1년분이네요. 언제까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 사항을 알고 싶으면 따다. 자, 했더니 차변 보험료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나왔죠. 96만 원을 무엇으로 지급했다?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출발입니다. 자, 보험료 지급일이 언제다? 8월 1일.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 언제까지다?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입니다. 자, 1년 보험료가 얼마였나요? 96만원. 나누기 12개월이죠. 그러면 월 8만원입니다. 자, 요게 7달이니까 7, 8이 56만원이 되겠죠. 나머지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6만원. 나머지 금액 40만원이 여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험료는 주는 내용이죠.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지급했는지 못 지급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고요. 왜? 오늘이 결산일이기 때문에. 자, 이날보다 앞에 지급했으면 먼저 지급한 내용, 이날보다 뒤에 지급하게 되면은 못 지급한 내용. 지금은 8월 1일 날 지급되었다는 거 확인되셨죠?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얼마 먼저 지급했는지 보겠어요. 자, 8월 1일 날은, 요 날은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7월 31일까지. 여기까지니까 96만원을 먼저 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입니다. 왜? 결산일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먼저 줬죠. 이 금액은 얼마? 56만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보험료 56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계정과목을 만들어요. 자, 먼저 뒤에 여기는 지급하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지금은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으면 되겠고요. 다음 앞에 칸입니다. 자, 이 칸은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 지급했죠. 그러니까 선. 다음 가운데 칸입니다. 가운데 칸은 자, 급 아니면 수인데요.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지급, 주는 내용이죠. 따라서 급이 나오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성급 비용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인데요. 선급 비용은 여기서 보시듯이 자산입니다. 따라서 선급 비용이 어느 변? 차변. 금액은 얼마다? 56만원. 상대변은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56만원.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자, 일반연표 12월 31일 차변. 선급 비용. 금액은 얼마? 56만원. 대변 4번. 보험료죠. 보험료 56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변, 대변, 그리고 계정 과목들, 금액들. 자, 이게 의외로 이게 코드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을 의미한다. 자, 이거 이자 미수분이니까 이자를 못 받았네요. 무슨 이자를 못 받았다? 정기예금에 대한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얼마이며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원장 또는 합계잔액 산표에서 정기예금 계정 과목의 그
금액과 이자율을 조회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금 가입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1월 달에 가입한 것과 5월 달에 가입한 것은 이자가 다르겠죠. 월할 계산이란 말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란 말이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자 3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3월 1일 날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3월 12일 날 가입하게 되면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3월 1일이든 3월 12일이든 3월 1일 날 가입한 거로 보고 3월 달은 한 달로 계산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은행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하면 아주 쉬워요. 자,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요. 자, 몇 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생님,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셨습니까? 자, 왜 했는가 하면 언제,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1년 전체를 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거래처 분류는 필요 없고요. 자, 거래처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었죠. 신한은행. 자, 98003 엔터. 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500만 원이네요.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따다. 자, 여기 또 있네요. 따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정기 예금 만기가 2024년 1월 2일입니다. 1월 3일 날 가입했네요. 1월 3일 날 가입했고 오늘은 12월 31일이며 만기일은 언제다? 1월 2일 날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은 2.5%네요. 500만원 곱하기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0.025가 되겠죠? 2.5%니까 얼마가 나옵니다. 자, 이만큼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정기예금이 1월 3일 날 가입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이자 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1월 2일이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이자 받는 내용인데요. 이자를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 날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만약에 1월 3일 날 받았더라면 이자 먼저 받은 건데 자, 요 날 뒤에 있으면 못 받은 거라 그랬죠.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얼마 못 받았는지 계산해 볼게요. 500만 원인데 2.5%니까 0.025를 곱하면 1년에 12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금액이 얼마란 말일까요? 12만 5천 원입니다. 선생님, 이틀이 남았는데요. 월할 계산해라 했잖아요. 1월달은 뭘로? 한 달로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시해란 말입니다. 1년 거 다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자 12만 5천 원을 못 받은 내용이 돼요. 이거 가지고 계정 과목을 만듭니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뒤에 칸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지금은 받은 내용이니까 수익 적어야 되는 거 되겠죠. 두 번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모시니까 뭐가 되겠다? 미가 될 수밖에 없죠. 다음 이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가 돼요. 원칙이 똑같죠.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인데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되고 금액은 얼마다? 12만 5천 원. 당연히 상대 계정은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어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연표 차변 3번 미수 수익 계정 과목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1, 2, 5불 대변 4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1, 2, 5불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 아무 문제 없네요. 자, 4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거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임을 알 수 있고요.
보유 중인 미래건설 주 발행 주식 500주 장부 금액은 한 주의 단가입니다. 한 주당 10,000원을 구입했네요. 1주당 공정가치 14,000원으로 평가다.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키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 주식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총계등 원장 또는 합계잔액 산표에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금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총계등 원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178번인가? 한번 178, 178. 맞네요. 178, 엔터. 자, 보니까 정기에서 2월 됐네요.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타 포괄 한번 해볼게요. 기타 포괄. 자, 여기 보시면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유동을 안 씁니다. 178번짜리 비유동자산 이것만 사용합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0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자, 지금 보니까 500만원이네요. 장부 금액이 얼마다? 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500주 500만원. 예, 확인이 되었네요. 자,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14,000원 주당이니까 500을 곱하면 이거 7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받으니까 뭐가 되겠다? 평가 이익이 되겠죠. 따라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무엇이 된다? 자본 항목이에요. 꼭 반대 계정을 조회를 하셔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자본 항목으로서 총계등 원장에서 상대 계정을 조회 후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00만원이 되고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둘 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부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장부가액은 500만원인 거 확인되셨죠? 공정가액은 얼마였습니까? 700입니다. 왜? 14,000원이고 이게 몇 주였다? 500주였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입니다. 자, 상대 계정이 뭐가 될까요? 지금 평가 이익이 200만원 생겼는데 그럼 상대 계정인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98이네요. 확인. 있네요. 2월 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100만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없었다 가정해 볼게요. 없었으면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0만원 그리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무엇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없었더라면, 있는 경우는 상계 처리돼야 돼요. 어떻게?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평가손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00만원 하고 잔액 200만원 중에 100만원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꼭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놓칩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알려드렸더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평가이익을 상계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상계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또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만 상계 처리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자, 차변 3번 178번이죠.
요거 얼마? 2뿔뿔. 대변 4번 기타.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평가 손실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계정 과목 이름이 너무 길죠? 저도 힘들어요. 혀가 꼬입니다. 1뿔뿔. 대변 4번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바로 위에 있네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글자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자, 혼돈이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엔터. 금액은 얼마? 1뿔뿔. 자,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꼭 좀 익혀주세요. 우리 요즘은 이게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익혀주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매출채권. 이거 맨날 출제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푸실 수 있을 만큼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순서 제가 적어 두었으니까 자,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먼저 전체 메뉴에서 요건 지워버릴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어디에 합계 잔액 산표입니다. 자동결산입니다. 12월 31일 엔터. 여기서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얼마입니까? 5,820만원. 이 금액이에요. 1%입니다. 따라서 5,820만원 곱하기 0.01원 58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에다가 아래쪽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어떤 금액을? 이 금액 아닙니다. 잔액 30만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28만 2천원 금액을 구하고요. 자, 받을 음도 똑같습니다. 자,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음을 의미하잖아요. 받을 음이 얼마입니까? 3,200만원. 따라서 3,200만원 곱하기 0.02 하면은 32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대손충당금 없죠? 없기 때문에 안 뺍니다. 그러면 32만원이 되죠. 이것을 입력하러 갑니다. 어디에?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것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F 외상 찾았네요. 확인. 자, 대손상각 맞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82뿔. 받을 음은 320뿔 됐습니다. 하나 것. 두 번째. 자,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유형자산 총괄과 무형자산 총괄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유형자산만 감가상각하는 거 아닙니다.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요. 대부분 여기에만 있고 무형자산이 대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총괄 엔터 엔터. 자, 뭐가 나왔고요. 무형자산 총괄 엔터 엔터. 없죠? 대부분은 없어요. 자, 이 유형자산 총괄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만 어디에? 결산자료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건물부터 볼게요. 건물의 당기 상각비는 얼마입니까? 300만원. 이거 복붙됩니다. 찍고 복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해서 건물을 찾을게요. 여기 바로 위에 보이네요. 감가상각비의 건물. 이 칸에서 컨트롤 V 붓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 눌러주시고요. 차량 운반구 300만원이에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해서 차량 운반구 아래쪽에 있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또 비품도 있죠. 요거 20만원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요렇게 물론 타자로 20만원 입력하셔도 됩니다. 6번 끝났고요. 7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물류 관리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재고자산 수불부하고 재고자산 명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눌러주시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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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무엇이 나왔죠? 이때 자,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기능 모음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 뭐 선입선출 되어 있죠?
바꿀 거 없네요. 적용. 그리고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끝이 났어요. 다음 전체 메뉴에서 자 재고자산 수불부는 끝났고요. 재고자산 명세 씁니다. 눌러주시고 자 12월입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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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자 재고 금액입니다. 자산별 합계가 얼마입니까? 2,500만원. 이것을 찍고 컨트롤 C 어디에 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탭 누르셔서 위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주시면 돼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결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빵점입니다. 자동결산 다 빵점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예, 이거 안 누르면 0점이에요. 자 저는 여기까지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확인합니다. 왜?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갔을 때 이렇게 결차 결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전표 추가 안 누른 겁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전표 추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죠? 예, 결산까지 끝이 났고요. 자 다음 조회 문제 남았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우리 조회를 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번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채점상의 불이익은 없다. 채점상의 불이익은 없다. 좀 찜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꼭 오류 조회 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손잉제 요거 반영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 놓을게요. 전체 100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12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하는 거 없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작업이 아니라 컴퓨터 자료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12월 엔터 그러면 자료들이 넘어옵니다. 빠져나와요. 이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익혀두시면 좋고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지 않더라도 채점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자 조회 문제 또 간단한 거죠. 조회 문제도 이렇게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4월 30일 현재 노트북의 재고 수량이죠. 요게 키워드예요. 재고 수량. 재고 수량은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노트북이고요. 4월 30일 현재네요. 현재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출발입니다. 자, 물류 관리에 있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나와 있습니까? 메뉴 찾기가 힘드신 분은 여기에 검색 버튼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재고라고 치시면 돼요.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재고자산 수불부 나오죠? 나옵니다. 여기에요. 자, 몇 월입니까? 01월 01일부터 4월 30일이라 그랬어요. 04월 30일. 크게 문제, 어이고, 요거 아니고요. 품목 코드는 노트북입니다. 물음표 눌러주시고, 노트북 찍어주시고, 확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노트북, 확인, 엔터.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재고가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몇 개. 입고는 총 35개. 출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마지막에 보면 재고가 나와 있죠. 재고는 몇 개 있다? 25개입니다. 따라서 25가 정답. 2번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 금강의 외상매입금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면 키워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발생액이네요.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부채입니다. 발생했단 말은 생겼단 말이고, 즉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되는 겁니다.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는 어느 변을 봐야 된다? 대변돈을 봐야 되겠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S까지 신경 쓰시고요. 출발. 이거는 어디서 찾는다더라? 회계에서.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기에서 몇 월부터? 01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 계정 과목은 무엇이다? 외상 매입금이죠. 251번. 자, 엔터.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금강. 칸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바로 밑에 있네요. 입력만 하시면 돼요. 1002. 자, 나왔습니다. 차변돈이 없어서 땡큐네요. 대변돈만 있죠. 이거 뭐 완전히 땡큐입니다. 잔액을 물어본 것도 없고 880만원입니다. 따라서 8800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보시면 콤마나 개나 점이나 이런 거 적지 마라 그랬어요. 동기호 이런 거 적지 마라고 돼 있는데요. 요즘은 시험장에 가시면 내가 분명히 880만원 요렇게 입력을 했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콤마를 이렇게 탁탁 찍어줘요.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입력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지우려고 발버둥 치실 필요 없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3번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당좌예금 인출액은 얼마인가? 자, 당좌예금이란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한 개 있을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유리합니다. 인출액이니까 당좌예금을 끄집어내어서 쓴 거잖아요. 당좌예금은 자산입니다. 썼으니까 자산이 감소되겠죠. 따라서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되니까 대변 금액을 봐야 돼요. 월은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2월 1일부터입니다. 자, 이거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볼게요. 자, 요거 어딥니까? 자, 당좌예금 102번이죠. 102번. 102. 엔터. 자, 몇 월부터 몇 월이었습니까? 자, 2월부터 5월입니다. 자, 그러면 2월부터 어디까지? 5월. 여기가 되고요. 어느 돈을 봐야 된다? 요 돈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3,229만원이네요. 3,229만원. 요거 뭐 계산기로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암산을 하셔도 되겠네요. 따라서, 2,200이네요. 아, 잘못해. 아, 이거 부끄러워서. 이걸 왜 3,200으로 받을까요? 2,290만원이죠. 아, 큰일 날 뻔했네요. 2,229만원입니다. 찾는 거는 크게 문제 없죠. 일단, 쪽팔립니다. 죄송해요. 더하기를 못하네요. 자, 다음. 계산기 꼭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 먼저 2기 예정신고입니다. 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가 2기 예정신고기간이에요. 이 신고기간을 잘 모르시면 제가 1강인가 2강인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조회 문제에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자, 회계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서 있죠? 눌러주시고. 자, 2기 예정이었습니다. 07월부터 언제까지? 09월. 엔터. 자, 엔터. 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합계금액 3,200만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자, 요게 매출세액을 물어보면 이겁니다. 매출세액은 이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납부환급세액을 물어보면 이것이 납부환급세액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 치셨던 분이 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포천 상회의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포천 상회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럴 때는 매입세액이죠. 이 금액입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따다 됐고요. 여기가 또 일반 매입돼 있죠. 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처 이름과 금액과 세액 두 개 더하면 공급대가. 금액을 물어보면 이 금액. 자, 문제를 바꿀게요. 설악의 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입세액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찍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락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금액이 구입 금액이고요. 납부세액이 아니라 지급한 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이런 거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이게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이 금액, 그리고 과세 표준의 매출세액을 물어보면 이 금액입니다. 매출세액. 그리고 이것은 매입세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계 있죠? 이게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요거고요. 그리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회사별로 따라해서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200만원. 자, 다음. 자, KIFRS의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의 금액을 물어봤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다 닫아버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자, 아니요. 저장할 필요 없어요. 조회만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몇 월입니까? 12월.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유동자산이죠. 여기 위에 있네요. 요거 단기 2억 6,553만 3,630원이죠. 이 금액이네요. 바로 나오네요. 2억 6,553만 3,630원. 크게 문제 없죠. 입력만 잘하시면 공짜 문제입니다. 다음 포괄손익계산서겠죠. 또 매번 나오는 거. 자,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어봤네요. 출발. 포괄손익계산서 12월이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컨트롤 F. 판매비 엔터. 나왔죠?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단기고요. 5,256만 8천원. 5,256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2강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